한 남성이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면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저녁 6시쯤에 60대 남성이 50대 여성의 집에 창문을 통해서 침입을 했습니다. 남성은 여성의 집에 이렇게 들어간 뒤에 흉기로 협박을 해서 8시간가량 감금을 벌였습니다. 이 둘은 헤어진 연인 사이였는데 그러니까 이 남성은 헤어진 전 연인을 상대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저는 처음에 헤어진 전 연인을 상대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남성이 60대였어요. 네, 그리고 여성도 50대였고요. 헤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사실 지난 3월에 이미 헤어졌는데 그때부터 남성이 폭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보호 조치를 신청을 해서 접근 금지 명령도 받았고 스마트워치도 지급돼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접근 금지를 어기고 계속해서 찾아와서 경찰이 그때마다 출동해서 CCTV를 확인하고 있던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었던 상황. 이 집주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꾸 와서 때린다고 그렇게 피해자가 얘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자, 교수님, 접근 금지 명령 저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백약이 무효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접근 금지 명령과 연관해서 스토킹 처벌법에 의하면 이제 경찰이 신고를 하게 되면 법원에 신청을 해서 잠정 조치를 할 수도 있고요. 직권으로 이제 긴급 응급 조치를 갖다가 할 수도 있는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유치장 구금 등의 어떤 방법 이외에 가해자의 접근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제한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접근 금지 명령 위반자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 이건 뭐 전자발찌를 갖다 채워서 사실 이 스마트워치를 갖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해자가 접근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걸 채워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 얘기를 할 정도로 대상과 방법 그리고 어떤 그 조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모호하다라고 하는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말이죠. 이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와중에 저런 짓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그냥 감금한 걸로 그치진 않았겠죠?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수폭행으로 조사받으면서 일단은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황에서 모든 걸 위반하고 창문으로 침입해서 또 거기서 감금을 하고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이제 납치까지 합니다. 새벽에 1시 한 40분쯤에 이 피여성을 지금 사파에 나온 것처럼 차량에 태워서 흉기로 위협해 가면서 용인의 한 휴게소까지 이동하는 등 납치 행각까지 벌였습니다. 자, 서초구의 그 집에서 경기 용인까지 40km를 차로 저렇게 납치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그 피해자는 탈출을 했어요. 네, 이 납치당한 피해자는요, 차량에 감금돼 있다가 새벽 2시쯤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지난 3월에 접근 금지 신청을 하면서 스마트워치까지 받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이걸 수령한 경찰은 긴급 출동 단계인 코드 재료를 발령해서 수색에 나섭니다. 이 추적을 통해서 피해자의 위치가 용인의 한 휴게소 인근이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신고 1시간 만에 이들을 찾아냈습니다. 자, 그 휴게소 인근에서 경찰차를 발견하자마자 이 피해자는 살려주세요 하면서 달려갔다고 합니다. 경찰을 향해서. 구조됐죠? 남자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경찰이 차 안을, 그 렌트카 안을 수색을 했는데 이게 나왔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전기 충격기가 나왔습니다. 전기 충격기가. 네, 차 안에 전기 충격기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밧줄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피해자를 납치하는 과정에서 이 전기 충격기를 사용한 게 아니잖아요. 남성이고 완력이 더 강했기 때문에 쉽게 제압을 해서 차에 태웠던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기 충격기와 밧줄을 가지고 있었다? 저걸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했던 걸 물론 경찰에서도 이 부분을 아마 확인할 겁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인 피해를 입히는 데 쓰려고 했으면 그것 자체가 예비죄로 별도로 처벌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하지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자, 천만다행입니다. 말 그대로. 자, 경찰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피해자 탓이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나 지난 3월에 특수폭행으로 신고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경찰 조사까지 받았잖아요. 그게 너무 화가 나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자체가 범죄 혐의가 하나 추가되는 겁니다. 보복범죄죠. 전형적인 보복범죄고 일단 특수주거침입, 특수폭행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가법상 보복폭행 혐의로까지 적용이 돼서 어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고 별 이변이 없는 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교수님,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채팅창에서. 이거
저자가 저 60대 남성이 이번 사건도 피해자를 향한 공격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그 집에서 그 짓을 뭐 정말 끔찍한 짓을 벌이고 상황이 종료됐더라면 스마트워치가 아니라 뭘 줬어도 피해자한테 이미 상황은 늦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줄 게 아니라 가해자한테 이걸 채워놔서 그 동선을 계속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적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 나왔지만 전기 충격기와 밧줄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상황 전개가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아주 불행한 그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다행인데요. 인생의 불행 중에서 두 사람이 좋아하다가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계속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상황이 가장 불행인데 그래도 분명한 하나의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단언컨대 싫다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관계가 호전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래서 이 식품의 뭐 어떤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특히 남녀 간에도 이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서로가 미련을 갖다 버리는 것이 더 큰 불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갖다가 예방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런 문제가 60 또는 50이 돼가지고 발생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